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규석 기자 오늘은 런을 주제로 가지고 런 달리기. 예. 봄철이니까 네. 달리기 해야죠. 알려야지. 최근에 런종섭 또는 호주 런이라고 해서 이종섭 호주 대사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뭐 이종섭 호주 대사도 있고 네. 요즘 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는 말을 그냥 갖고 왔어요. 런종섭. 네. 런종섭. 이종섭 호주 대사 얼마 네. 전에 이제 호주로 이제 가셨죠. 네.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7월에 이제 집중호우로 수해가 났을 때 이 해병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장병 한 명이 물살에 휩쓸려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참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좀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이 수사를 해서 이제 수사 보고서를 이제 경찰에 이첩을 하는 단계에 왔는데 그때 이제 경찰에 이첩을 했는데 이거를 네. 경찰에서 다시 가져와라.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 조사단으로 가져가서 다시 조사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그쵸. 있습니다. 네. 지금. 당시 이제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을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네. 국방부 장관 지시로 사건 기록이 다시 경찰에서 이제 국방부 조사단으로 넘어와서 재조사가 됐고 네. 그 과정에서 1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또 빠졌죠. 네. 최근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제 경로를 했고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이제 빼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됐다 이런 의혹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갖고서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 이런 상황이죠. 의혹이 아직 남아 있고, 근데 물론 뭐 대통령실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종섭 전 장관도 이제 뭐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차원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서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이분을 이제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이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이제 피의자죠, 피의자. 네. 아니, 재판은 안 간 피의자고. 게다가 이제 지난 1월에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예.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3월 4일에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갑자기 임명을 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3월 6일 날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이제 언론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7일 날 바로 다음 날 공수처에 출석해서 또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를 보낼 때 이제 아그레망이라고 하죠. 이제 상대국 동의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 외교관 여권까지 다 나온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출국 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조사를 형식적으로 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또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다음 날 이제 조사받고 다음 날 또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하도 난리가 나니까 이제 일정이 10일로 바뀌었습니다. 일요일로 바뀌었어요. 일요일로 바뀌었고 일요일에 그 호주 캔버라가 호주 수도인데 시드니 아니죠. 캔버라죠.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네. 캔버라로 가야 되는데 일요일에 브리즈번행 비행기를 탑니다. 예. 그러고 이제 출국을 하는데 이 출국 동선을 좀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출국장 앞에 이제 시위 인파들이 잔뜩 있었는데 이걸 피해서 이제 면세구역에 이미 입장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표까지 끊고 MBC 기자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같은 비행기 타려고. 그래서 좀 약간 명구한, 약간 좀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해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호주까지 갔고 지금 호주 대사로 지금 이제 갔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의자를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를 시키는 이유가 이게 해외로 도피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를 걸었는데 이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보낸다? 이거는 좀 이제 정부가 아예 이제 출국을 도와준 피의자의 출국을 도와준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 거의 뭐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캔버라가 됐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봐도 근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이제 여당 여권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수도 없이 겪었던 분들. 수사를 직접 그렇죠. 하셨던 본인들이 분들.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네. 막고 이랬던 분들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대사 같은 경우는 장관도 사실은 이게 임명을 하려면은 평판주의를 엄청나게 돌려보고 뭐 후보군을 뭐 30명, 40명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거 뭐 인적 검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대사는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추가되냐면 상대국 아까 아그레랑 말씀하셨는데 상대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출국 금지가 된 거를 몰랐다? 라는 게 만약에 진짜 몰랐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굉장히 자책적인 큰 문제가 있는 그쵸. 거고. 검증 자체가 부실했다는 예. 거니까. 두 번째, 네. 알고서 했다고 하면은 이건 공수처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인 거죠. 괜찮아, 이거 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범인 도피죠. 그렇게 네. 되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진 산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 현 여당을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제 저도 이제 국회 출입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후에 그 처장이라든지 뭐 어떤 조직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수사력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좀 경쟁 관계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공수처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조직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걸 깡그리 무시한 처사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를 무시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사실은 지금 총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정치력으로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냥 이 책임은 저희 정부가 지겠습니다. 뭐 심판은 저희가 알아서 받겠습니다. 사실 정무적인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해서 그거 어떻게 해? 예, 그것도 못해가지고 이게 참 애매하게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대사라는 분이 나갈 때 정식 루트 아니면 이게 좀 편한 루트로 안 가고 뭔가 약간 피해서 외같이 싶은 루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가 뒷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포지셔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전 장관 현재 호주 대사를 가리켜서 이제 런종섭이다 뭐 이런 풍자가 나오고 있고, 뭐 호주 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런에 나온 이 배경, 네. 이 런의 원조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혹시 이 얘기를 위한 빌드업인가요? 그렇죠. 미국으로 가신 거. 네. 이 최근에 이제 다큐 영화 이제 건국 전쟁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죠. 뜨겁습니다. 네. 그 전에도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좀 약간 이제 사진 보면 왜 이렇게 마이크 앞에 놓고 막 이렇게 손 들고 이게 연설하는 장면에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뭐 이런 이제 풍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패러디들도 많고, 뭐 영화 부산행인가 거기에서는 또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와서 국민 여러분 안전하십시오 뭐 이런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패러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사실 이제 이 런을 풍자하는 이 풍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런승만.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서울을 버리고 도망을 갔냐? 아니다. 저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또 되고 있죠. 건국 전쟁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런종섭 논란과 더불어서 이제 런승만 논란도 간단히 좀 짚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잊을만 하면 회자되는 부분이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원주시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는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공도 있습니다. 공도 있고 특히나 뭐 토지개혁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주계층이 아니었어요. 네, 지주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지주계층이 거의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던 한민당 이거를 제치고 이제 한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농지개혁을 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쨌든 지주 세력들의 어떤 기반들을 싸그리 이제 좀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토지개혁을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 토지개혁 때문에 이 소작농들이 그 거의 한 60% 이상이 그 땅을 받게 됩니다. 땅을 이제 사는 거죠. 싸게 사죠. 싸게 사는데 인민군들이 이제 북한에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땅을 내가 이제 받았잖아요. 땅 받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땅을 가져가가지고 다시 나눠주는다. 게다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협동농장이야. 그러면 내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건 좀 이건 나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해방을 시킨다고 내려오는데 해방이 아니라 내 거 뺏어간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당 논리에 안 넘어가는 거죠. 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공산화가 막아졌다 이런 이제 시각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토지 개혁을 이 아시아권에서 성공한 나라가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을 한 거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공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여성 참정권 인정한 부분도 있고 뭐 있지만 네. 오늘은 런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서 런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6월 25일 날 인민군이 이제 새벽에 남침을 하죠. 이틀 만인 27일에 특별 열차를 타고 대구로 피난을 갑니다. 네. 대구로 피난을 갔다가 아직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에 다시 대전으로 올라옵니다. 네, 대전으로 올라와서 네. 이때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죠. 문제의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녹음 방송에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말은 안 했어요. 이 말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 당일날 국방부가 이제 선전 방송을 하잖아요. 선전 방송하는데 오후 1시에 네.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했다. 정부는 수원 피난을 취소하고 서울을 사수 중이다. 국민들은 안심해달라. 이 말을 했습니다. 국방부가 한 거네요. 네, 국방부가 엄밀히는. 했고 네. 오후 4시에는 메가더 사령부가 서울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또 이제 국방부가 방송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미 전선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네, 의정부 전선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고 이제 서울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 라디오 방송을 한 거죠. 정부가 사기극을 펼친 거네요. 그때 당시에 이 방송만 듣고서는 그래 아직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그렇죠. 위안을 삼았을 텐데.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나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믿었던 분들은 죽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실제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38선이 나눠지면서 월남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살던 분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거죠. 서울에. 게다가 또 서울에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러는데 사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인민군들 봤을 때는 이제 반동분자다 이렇게 이제 엮어서 처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는 이 인민군들의 이게 처단 대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빨리 알아서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인민군들이 서울에 진주를 해서 거의 학살극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막 사형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서울이 괜찮다고 계속 할 말이었나 이 부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이제 정훈 방송이라고 하죠. 국방부에서 방송하는 거는 또 이제 약간 전황을 좀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날 밤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날 밤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육성 방송으로 밤 10시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거고 이런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이렇게 방송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녹음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근데 이제 들어보면 맥락이 다 그렇잖아요. 서울 함락 아직 안 당했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이런 의정부 탈환했다. 우리 정부는 수원 피난을 취소했다. 이 얘기가 국방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메가더 사령부가 서울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했다라는 방송도 오후에 나오고 그다음 밤에 이제 유엔에서 미국에서 이제 물자하고 이렇게 장병들이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전체 맥락만 따지고 보면 약간 이거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방송이었어요.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28일에 서울이 인민군의 점령하에 들어갑니다. 정말 빠르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정확하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해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까지 부인되는 건 아니에요. 이날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여지를 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논란이다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게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녹음 방송을 할 당시에 이 전 대통령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구까지 갔다가 대전으로 다시 올라와서 경기도 남부에만 계셨어도 괜찮을 텐데 수원쯤 있었으면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게 서울을 떠났다 이 점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런승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의 원조다. 이거를 좀 뒤집는 건 좀 힘들지 않겠냐. 굳이 논란까지 갈 것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굳이 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런 이게 바로 이제 부끄럽다라는 감정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은 이제 서울을 버리고 이제 피난을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으면서 근데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킨 그 사실은 사실 부끄러운 사실이잖아요. 부끄럽다. 결국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세우고 싶은 공도 있고 숨기고 싶은 과가 있습니다. 근데 공은 높이 기리고 과는 과대로 또 내서 부끄럽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놓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역사 앞에 바로 내놓는 게 이제 바른 자세고 당당한 자세가 되겠죠. 그런다고 뭐 이게 뭐 그 사람이 잘한 부분이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예, 당당하게 내놓고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을 가지고 네. 이거를 뭐 굳이 이거는 숨기고 또 공은 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조건 숨긴다, 도망간다 이런다고 뭐 해결이 되느냐?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예.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는 이제 런종섭 논란이 또 다시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자세만큼은 좀 당당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 좀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힐 부분은 밝히고 네. 숨길 부분은 숨기고 숨길 부분은 또 숨기면 안 되죠. 네. 숨길 부분은 줄이고, 드러내서 네, 없애고 그다음에 또 평가를 정당하게 받고 이렇게 좀 당당한 자세, 좀 부끄럽지 않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네네. 최근 근데 이 런이라는 풍자가 자꾸 나오는 거는 우리의 현 시대가 너무 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런에 대한 얘기들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젊은 계층의 어떤 그 정의라든지 네. 공정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방송 내용만 놓고 보자면은 이게 전쟁을 당하고 있는 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위로해주고 고무시키고 이런 건 사실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치밀하지 못하게 짠 어떤 그런 부분들, 내용들의 어떤 디테일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윈스턴 처칠 옛날 영국 총리가 했던 그 연설, 네버 기브업 연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할 때까지의 그 본인이 그 속에 진짜 썩어 들어가는 그 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영국이 바다 건너에 있는 섬나라인데 막 폭격 맞아가지고 런던이 막 붕괴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참담했겠지만 거기다 대고 뭐 이제 막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좀 참아달라, 같이 이겨내자, 힘들지만 우리 어떡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진솔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 네. 이번 런전송 논란 같은 경우도 그 뭔가 좀 이렇게 대응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서 저희는 요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네. 혹시 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을 국민들한테 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얼버무리는 건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근데 대선 또 임명이 돼서 진행들은 되고 있고. 네. 그럼 중간에 뭐 좀 좋은 해명 아니면 그럴싸한 논리 구조 이런 거라도 좀 내서 안심을 시켜드리면 이제 뭐 여권도 지지층이 있고 야권도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막 그 논리 가지고 이제 싸움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네. 그냥 이 모양이 제가 이상해. 약간 이런 식의 네, 싸움의 위치가 뭔가 좀 좋은 논리의 어떤 대결 이게 아니라 그냥 이 구차한지 아닌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외교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따라 논리 구조를 이렇게 딱 내세웠으면은 뭐 바이든 날리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 뭐 현장에 갔던 뭐 홍보수석이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말하고 뭐 말이 왔다 갔다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네. 좀 깔끔한 대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름칙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가 좀 석연치 않죠. 네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사실 호주 대사로서의 위신이나 이런 부분도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 대사를 갖다가 좀 무시하는데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면은 좀 면이 안 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